이어서 우리 동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남시민 라디오 제작단 라울림의 김희경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망증이 조금씩 더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도 찾느라 수선을 떨고 있다든지 전해야 할 말을 잊어버려서 머리를 쥐어 박을 때는 사실 벌써 이럴 나이는 아닌데 하면서 약간의 비관이 되는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힘겨웠던 일이나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 역시도 조금씩 희미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또 참 다행한 일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일들은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라는 건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성남 시민들의 취미 생활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바늘로 수세미 뜨기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제가 수세미 뜨기에 입문하게 된 것은 5, 6년 전에 지인이 카페에서 예쁜 드레스 모양의 수세미를 뜨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되었어요. 이 취미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퇴근 후에 TV를 보며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냥 TV만 보기보다는 손으로는 뜨개질을 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수세미 뜨기가 취미 생활인 김은정 씨는 자신이 만든 수세미를 이웃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자원봉사도 해오고 있다는데요. 이 정도면 참 멋진 취미죠? 그럼 두 번째 이웃의 취미 생활 직접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그림책 읽기가 취미인 조현진입니다. 제 취미가 영어 그림책 읽기가 된 계기는 평소에 그림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면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그림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따뜻하고 예쁜 그림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글이 많지 않아도 그림으로 온전하게 공감되고 울릴 수 있다는 매력에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과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육아 생활의 확장으로 영어 그림책 읽는 게 취미가 되었다는 조현진 씨. 영어 그림책 읽기는 학습에만 치중하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 아이들하고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취미인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이웃의 취미생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서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시니어입니다. 복지관에서 드럼 수업을 받다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조이밴드라는 동아리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를 혼자 하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동네 어디에나 다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이용해서 그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취미를 발전시켜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은 물론이고 연주 활동을 통해서 이웃 간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취미생활 앞으로도 오래오래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나는 나에게 맞는 취미생활이 없다 하시는 분은 잠시 후 방송을 통해 나만의 취미생활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놓고 홍보였습니다. 우리 이웃이 만들고 모두가 함께 듣는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우리 동네 라디오. 앞서 대놓고 홍보에서 이웃들의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지 자세한 내용 한솔마을 라디오 표용신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표용신 씨의 취미 생활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화장품 DIY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레시피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취미인데요. 올해 2월부터 성남시 평생학습관에서 수제 화장품 수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서 강사가 알려주는 레시피로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써보면서 아주 즐거웠어요. 수업을 다 듣고 나서는 제 피부에 맞는 재료들로 조금씩 바꾸면서 저만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는 취미 생활을 안 하고 지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이렇다 할 취미 생활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상에 지친 어느 날 문득 아무 취미 없는 제가 좀 불쌍해졌어요. 그때부터 취미를 가져야 해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런저런 것들 막 시작해봤죠. 그런데 하는 것들마다 금방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서 관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굉장히 의욕을 갖고 하는데 한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건 나랑 잘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취미를 찾게 되는 경험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취미를 찾으려고 할 때 멋있어 보이는 것부터 골랐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이나 플룻 같은 것들인데요. 미술 하면 관찰력도 좋아지고 멋진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결과물만 생각했고요. 플룻은 나중에 오케스트라 동아리 들어야지 하는 로망으로 시작해 봤는데요. 빨리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들어서 배우는 과정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술, 오케스트라 이런 타이틀을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제 취미를 갖기까지 몇 년을 소비했답니다. 그럼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자신의 취미 생활을 찾게 됐는지 오늘 그걸 취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웃은 현재 5년째 사회인 야구단에서 야구를 즐기는 정지윤 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친한 언니네 가게에 가서 이제 언니한테 회사 생활에 대한 이제 신세 한탄을 이제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제 하소연을 한참 듣더니 갑자기 야구할 생각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좀 뜬금없긴 했죠. 저는 근데 원래 운동 좋아하고 잘 하기도 하거든요. 이 운동 중에서도 공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더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근데 마침 그 언니가 사회인 야구단 멤버였고 인원은 이제 더 충원하는 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 주 일요일부터 픽업 와서 야구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매력에 그냥 푹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정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가 취미 생활이 됐다는 얘긴데 취미 생활은 무조건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확실하다 보니 자신만의 취미도 잘 찾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시 제 딸의 취미를 소개하자면 올바른 중고거래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돌 음악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미디어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여러 체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는 아이돌의 팬덤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돌 굿즈 거래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눔하고 받을 때 기분이 좋고요. 굿즈를 잘 배송하기 위한 팁들도 공유하면서 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배송할 굿즈를 포장하는 일도 즐겁고 받을 굿즈 생각에 일상이 즐거운 저의 취미생활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올바른 중고 거래도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고 있으니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올바른 중고 거래를 통해 자신의 취미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 분인데요. LP판을 모으는 것이 취미라는 40대 중년 남성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성남시 순회동에 살고 있는 장욱현입니다. 제 취미는 LP판을 모으는 건데요. 나이를 먹고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하고 LP바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듣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지직거리기도 하고 톡톡 튀는 부분도 있지만 아날로그로 듣는 특유의 멋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턴테이블을 구입하고 LP를 모으며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이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이웃들의 취미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 좋네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난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취미를 찾아야 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풀어보자면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아하는 거, 흥미로운 거 리스트를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나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알게 되다 보니 취미 생활을 찾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럼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는 무엇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을까요? 관심 가는 것들에 대해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성남시가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인 배움숲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운영하는 성남의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배움숲만 살펴봐도 흥미로운 강좌들 마음껏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이웃 중에는 배움숲에서 강의를 듣고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성남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취미, 문화 등을 주제로 한 1인 가구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요모조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저희 동아리는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등산, 전시회 관람, 클라이밍 등 각자의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며 월 1회 함께 만나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을 받으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성남시에서는 1인 가구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인별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거죠. 올해는 1, 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24개의 동아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경원 씨가 속해 있는 요모조모 동아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성남복지 이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맞는 취미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취미인데요. 내가 즐기기 위한 일을 갖는다는 거, 소중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의 취미를 찾고 나니 타인의 취미도 인정해주게 되었어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게 어려웠는데요. 친한 친구나 가족의 취미 생활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솔 마을 라디오의 표영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잘 맞는 취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즐겁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지금까지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라울림의 김희경이었습니다.